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난 3월 4일, 그리고 벌써 한 달 반 전이군요. 한 달 반 전인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감히 검찰총장을 때려치우고 떠난 이후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 후임 검찰총장 내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내년 5월 10일 퇴임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야말로 성난 민심, 분노한 민심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사실은 수원지검에서도 일부 조사를 했고 또 공수처에서도 일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구속 기소는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인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해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세간의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에서 황제 수사를 받았니, 황제 조사를 받았니 말들이 많죠. 이와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억지 춘향격으로 임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 그러나 이미 사실 한 15년 전에 보았던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2006년으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보겠습니다. 2006년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완벽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압승이었냐니까 서울 시내의 25개 구청장 전원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그 광역의원들, 즉 도의원인 시의원들이죠.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뽑혔습니다. 제로입니다. 다만 비례대표는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서울시, 인천시 의원은 전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그야말로 역대급 압승이었죠. 그 어느 선거 이런 압승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2003년에 취임해서 3, 4, 5, 6 한 3년 반 지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로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병준 씨를 이른바 지명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당시 고인이 되었습니다는 김근태 의원이 당 의장으로 이끌고 있던 열린우리당 당에서 반발한 겁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복심을, 대통령의 측근을 부총리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하고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실제 김병준 씨가 인사청문회 등등을 거치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김병준 씨를 갖다 보호해주거나 옹호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보다 더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경제가 아니죠. 교육부 총리로 임명된 김병준 씨,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드디어 한 달도 못 돼서 교육부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맙니다. 왜? 그 당시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골치 아픈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리를 두고 차별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울고 싶던 아이 뺨 때려주는 격으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하니 김근태 당 의장부터 시작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청와대를 묵사발을 만들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2007년 불과 한 5개월 후죠. 5개월 후에 2007년 초에 당시 김한길 의원이 30몇 명의 의원과 함께 선도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당 의장이었던 김근태 의원, 김근태 당 의장도 그 탈당 흐름에 합류해서 신당 발기인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슬금슬금 빠져나간 사람들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듭니다만은, 그 사이에 홀로 남아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신기남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무릅쓰고 이성윤 씨를 검찰총장에 지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가장 누가 먼저 반발할까요? 아마 제일 먼저 반발하는 건 언론이겠습니다만, 언론은 빼고 가장 크게 반발할 사람은 바로 지금 여권에서 그야말로 독보적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씨일 겁니다. 이재명 씨는 호시탐탐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성윤 씨를 갖다가 검찰총장에 지명하는 순간 이재명 경지사 가장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미 수원지검에 의해서 기소되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손치더라도 검찰총장 임기 내내 수원지검에 끌려다니고 법원에 기소니까 이제 법원이죠. 법원에 가서 출두해서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검찰총장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철저한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누구도 사실 그런 어떤 이재명의 그와 같은 강한 반발에 거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욕할 사람이 없겠죠. 이성윤 씨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검찰국장이다, 반부패 강력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흔히 검찰 내 빅4라는 자리 중에 세 자리를 꿰찼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성윤 씨가 수사 능력이 탁월해서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그 이유 하나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성윤 씨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바보 만든 상태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손잡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무력화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온 국민적 천덕꾸러기가 되다시피 한 이성윤 씨를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순간 이재명 씨는 옳았구나 하고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며, 지금 172석의 민주당 내에도 그와 같은 이재명의 강한 반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동참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2에 가깝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누구 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내대표라고 남아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한들 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친문, 근데 사실 본인 말만 친문이지 그냥 운동권이죠. 이제는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아마 신물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 이제는 간판으로서 얼굴로서 이미 용도가 다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굳이 보호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올 9월 10일 이전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다시 또 시계를 갖다 다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1987년 이른바 60 항쟁이 터졌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겸 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통령 후보,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은밀하고 내밀하게 어마어마한 드라마,
각본을 쓰죠. 그게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의 외형적 연출된 모습은 뭐냐니까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목숨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전두환 대통령의 4.13 포원 조치에 반대하면서 김대중, 제야의 김대중을 풀어라.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직전까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표는 도매금으로 천덕꾸러기 밉상이었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그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을 치고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그 당시 지금 성균관대 앞에 있는 명륜동이죠. 가와다방이라고 지금도 그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오늘은 커피 공짜입니다. 라고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제 김영삼, 김대중조차도 다 정말 노태우 후보에게 정말 인간적인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씨 아마 지금 밤에 고사 지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지명하소서. 그래야지 내가 지금 사실 흔한 얘기로 범여권 내부에 대깨문이란 존재 때문에 사실 행동하기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지명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족쇄가 풀리고 이제 나는 당신을 갖다가 난타할 거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나는 청와대에 내년에 들어설 거야. 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지명할 수 있겠어? 라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손때가 많이 묻었던 사람들하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선출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측하고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자칫 보면 아마 역대급 내전, 역대급 내부의 분열과 갈등 쪼개지는 거죠. 1차적으로 아마 이성윤 씨를 갖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는 순간 민주당은 제대로 전당대회나 치를 수 있을지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셋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기가 급등할 겁니다. 사실 요즘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4.7 보궐선거 앞두고 구순의 아버지 모시고 나와서 사전투표하면서 또 이번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메시지 정치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 좀 뜸하죠. 뜸한 가운데 김종인 씨가 걱정한 대로 옆에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 40년 전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어느 모 기자가 3시간 만나보고 자기가 이것저것 이른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갖고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책 한 권을 뚝딱 2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그 당시 반기문 총장 자서전이니 반기문 총장 무슨 뭐니 해서 반기문 이름 붙여서 나온 그 책들 도합 종류는 한 10여 종 가까이 되는데 팔린 책이 한 5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 그 책을 만든 출판사는 흔한 떼돈 번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요즘 인기가 급등하고 하니까 윤석열 무슨 위인전 써내듯이 여기 이것저것 출판사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갖다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 증후군을 만들게 됩니다. 윤석열도 같은 사람이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십상인데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언가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검사들의 큰 어떻게 보면 전직 검찰총장이자 검찰 식구의 큰 어른으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그런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바로 상식과 정의의 회복,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수호, 헌법의 수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퇴임으로 갖다 걱정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고 싶겠으나 내부에 외부에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지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그리고 국민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고사를 지내게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겠죠. 퇴임 후에 결코 이성윤 씨는 방파제가 되지 못할 거거든요. 그나마 이성윤 씨 지명한다 손치더라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보고서나 청문 보고서나 채택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하여튼 오늘 4월 18일 마침 내일은 4.19군요. 4.19 61주년이 되네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던 1960년 4.19 혁명이 내일로서 정확히 6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